오늘 폐암 진단을 받은 지 3주가 된 환우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10년 전 그랬듯이 절망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진단 후 3주째 8kg가 몸무게가 빠질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살 수 있다는 증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10년 전 생존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무엇이 그를 살렸는가를 생각하며 따라했습니다. 제가 6개월 시한부 말기암 선고를 받고 10년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어떻게 암을 극복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렸습니다. 거기 갔더니 또 CT 찍었다가 폐암, 상기 언제 그러셨어요? 인정받은 거는 이제 2주 됐고 2주. 그다음에 검사하라고 할 텐데 이제. 검사 다 했어요. 그래서 검사하고 전이는 없고. 예. 어느 정도 규모예요? 몇 센치 정도 나와요? 센치는 얘기 안 하고 그냥 3기 정도고 이 외쪽 폐인데 위에 붙어 있는데 암이 근데 밑에도 좀 의심스럽다. 열어봐야 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항암하고 예. 방사선 치료 받아갖고 출근 다음에 뭐 수술을 할지 아니면 항암 치료로 계속 갈지는 그때 가서 저걸 선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감기 전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한 8kg 갔어요. 8kg 빠지셨어요? 예, 원래 암이라고 하면은 한없이 불안질한 것 같죠. 저도 10년 전에 그랬어요. 암이라고 하는데 우리 건강진단으로 직장에서 갔더니 야,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그때 이제 서울대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한데요. 하더니 조금 지켜보시죠. 하더니 그 다음에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선생님 보기 되는 거예요. 저 이제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됐다. 아니 저 걱정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 지금 뭐 우리나라 뭐 3명 중에 하나가 암으로 암에 걸리는 상황이니까 보건복지부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 사무실에 가면서 이렇게 정신이 없어져. 피곤한 거는 없으세요? 피곤하고 짜증도 담배는 얼마나 피셨어요? 담배 피셨어요? 예, 담배 저는 오래 폈어요. 한갑 정도씩? 더 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업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 그 찌끄만 개조 뭐지? 건보배추. 건보배추. 건보배추 말린 거예요. 이게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게 항암 작용을 해요. 나중에 이제 글쎄 이런 자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묻고 싶은 거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제가 뭐 정답은 아닌데 아무튼 저도 이제 폐암 10년 됐는데 2기에서 서울대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지 된다고 결론이 나서 수술을 하고 9개월 만에 다시 재발을 해서 말기가 돼요. 말기가 된 상황에서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심강경 시술도 뭐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재발을 하면은 그냥 말기로 분리를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수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절단을 했죠. 절단을 하고서 나서 이제 다시 재발했을 때는 오른쪽 폐로도 하고 식막에도 이제 하얗게 이제 물이 찬 상황이었었고 뭐 임파선에는 전이가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식막 부분에는 쌀알처럼 뿌려놓은 상황이었었고 이제 도저히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면 안 돼요. 우선 아프신 분들 우리 집에 자주 간간히 오는데 걱정하시지 말라고 첫 번째 하고 걱정해서 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우왕좌왕해요. 그러면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분들 아픈 환자분들한테 그런 당황했던 옛날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앞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려요. 오랫동안 이제 저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치료를 하는 저서 그렇게 첨사년을 있어가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먼저 가는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뭐 실행도 하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술을 하시든지 뭐 이제 자연 치료를 택하시든지 이제 환자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 이전까지 공부를 하셔야지 돼. 아 수술의 문제는 뭐지? 자연 치유를 했을 때는 뭐지? 근데 저는 이제 현대 의학에서 하는 치료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병행해서 자연 치유 같이 했었어요. 일본에도 가서 치유도 하고 그런데도 제발 오더라고요. 일본 가서 피를 뽑아내가지고 세포 배양해가지고 그걸 면역 주사라는 거 있더라고. 그것도 하고 별것도 우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10여 년 동안 제가 겪은 얘기들을 좀 참고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 피가 오염되면은 이게 피가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뭉쳐가지고 걔가 쭉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자꾸 누적이 되는 거라 누적이 됐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폭발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령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탁 받았을 때 그럴 때 뭉쳐있던 그 오염된 피에 엉거졌던 애들이 갔다가 암으로 성장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피가 더러워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화를 할 거냐. 그게 이제 결국은 면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역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 다 이제 나중에 수술하시고 나서 뭐 어디 의사들 가고 하면은 면역을 참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암 부분에서. 암을 꼼짝 못하게 잡는 것을 면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면역력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제일 이제 면역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 자연 치유만 좋은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럼 누구나 다 자연 치유해서 면역력 올리고 뭐 하는 게 최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제 겪어서 이렇게 지금 10여 년 동안 환자들과 같이 이야기들을 하고 나눠보다 보면은 자연 치유는 늦어요. 효과가 그게 좋고 몸에는 무리도 안 가고 한데 이제 항암하고 방사선이라든지 수술 같은 거 하면은 몸이 굉장히 많이 죽나요 결국.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그 부분을 알고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 칼을 대는 순간서부터 몸이 이제 뚝 떨어진다고 면역력이. 그 다음에 불안, 공포 같은 것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면은 말도 못
못한 고통을 느껴요. 저도 이제 8번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 다른 세포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세포들이. 그러니까 항암제 부작용 수술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저는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암세포가 너무 빨리 자라는 거라 생각. 지금은 참 치료 의술들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암으로 생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암 걸리면 그 자체로 죽음이라는 생각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뭐 10년 이상 생존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항암과 수술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에 저는 했어요. 다 받아들이고 현대의학을 따랐어요. 그 대신 거기에 믿고 따른다고 해서 전적으로 현대의학만 믿으면은 저는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다른 것도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해가면서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 항암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받아들일 거 다 받아들여가면서 나름대로 혈액 오염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 혈액이 왜 오염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했어요. 이게 이제 오염되는 게 혈액 오염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마음 편안히 생각하세요. 좀 편안하게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 스트레스. 저는 하다가 중간에 던졌어요. 사표를 직장 다니다가.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뭐 쉬운 거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돈도 벌어가면서 경제적인 생활도 해가면서도 치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굳이 뭐 해서 던져가면서 하시지 않고 이렇게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방향. 약주는 어때요? 술은 어떠세요? 많이 하셨죠. 술하고 담배하고 스트레스서 이 세 가지가 원인이고 유전적인 부분도 또 작용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 잘 하셔야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혈액이 오염되는 게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오염된 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를 오염시키는 게 또 이거 산소 있잖아요.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했을 때 그랬을 때 공기 좋은 산소 그게 부족하면은 이 오염된 피의 주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위해서는 맑은 공기를 마셔야지 돼요. 그래서 항시 이제 산 운동 같은 거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음식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기 많이 잡수셨죠? 뭐 술 하다 보면은 지금도 병원에서 막 고기 많이 먹으라 해갖고 저 항암 치료 받으러 오기 전에 잘 먹으라고 지금 그래서 매일 고기 먹어요. 지금 한 8kg가 빠지니까 병원에서도 저 먹고 잘 먹고 항암 치료 받으면은 힘드니까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그 담배하고 술 이거 동물성 식품 이거 사실은 암 발생의 원인이 돼요. 돼지 같은 거, 소 같은 거, 닭 같은 거를 갖다가 놓으면은 비육을 시키거든. 운동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전자 변이 된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거기다 계속 해가면 살찌게 한다고. 금방 살찌게 한다고. 그래서 걔들이 스트레스를 케이스에 이제 가둬놓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꼭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야 살이 찌니까. 그렇게 애들 그 더러운 환경에서 그런 걸 우리가 먹는데 그 우리가 먹는 것이 사실 우리 피가 되고 하는 건데 그게 고기는 암 발생의 원인이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기는 가능하면 안 잡숴야 하는데 항암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살아야지 되거든요. 항암 기간 중에는 좀 고기를 드셔도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저는 그랬어요.
항암 끝나면서는 고기를 10년간 안 했어요. 고기, 술, 담배 이거 3개. 그러니까 항암 할 때까지는 고기를 하시고 살아야 하니까 항암 중에 쇼트나는 경우가 생겨요. 체력이 막 떨어지고 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체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항암 중에는 고기를 잡수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단백질을 그러면 고기 말고 단백질을 나중에 뭘 보충할 거냐 이 부분인데 이 식물에 있잖아요. 야채, 산야초들 그 다음에 식물 이 살라면은 저희 그래서 제가 이제 견뎠는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항암하고 방사선 끝나고 나서는 절 많이 했어요. 그 자연 속에서 둥글면서 산속에 다니면서 칡뿌리도 캐보고 산삼뿌리도 캐먹고 도라지도 캐먹고 더덕도 캐먹고 이런 거 있잖아. 식물에 민들레, 엉겅퀴, 우엉, 야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재배해가지고도 먹고 산에 가서 뜯어서도 먹고 거의 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다 보면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자연에서 나오는 식물에는 그 비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자연재해 속에 견디기 위해서 이 식물들이 피토케미칼이라는 면역 성분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얘들이. 그래서 굉장히 강하다고 얘들이. 일반 우리가 야채, 농약, 비료 줘가지고 기른 것보다 6배, 10배씩 막 그냥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채취를 그런 것들을 그럼 산에 다닐 시간이 별로 없으신가요? 저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올인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경제적인 부분이 또 이제 걸려. 이게 사람이 또 이제 그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치료만 하면 우울감이 또 와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완전 뭐 며칠에 한 번씩 하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잡수죠. 정량해서 나 이 정도면 됐다 하고서 뭐 식사를 줄이세요 좀.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왜 안 좋아요? 많이 먹는 게 왜 안 좋냐면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하고 나면은 면역력을 올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올려야 하는데 이 장기 기능들에서 대장에서 이제 면역력을 올리는 기능을 해요. 밤에 잠자면서.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뭐가 이제 계속 간식을 먹고 뭐 주워 먹고 고기 먹고 하다 보면은 대장의 활동이 계속 24시간 일을 해야지 돼. 그럼 미치는 거예요. 얘가. 내도 좀 쉬자 한다고.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양반이 그 해가지고 계속 갖다가 입에다 집어넣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어디인가 이제 다 소화 못 시키면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썩어버린다고. 안에서 장에서 그게 독소가 돼버린다고. 그게 이제 또 이제 뭐 암 발생의 원인이 돼 보니까 그거를 조금 식사를 줄이는 게 좋아요. 소화 흡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잠도 잘 주무시고 소화가 잘 돼야 그 다음에 면역력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술, 담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딱 수술을 하고 나서 끊어버렸으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는 간식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13시간, 14시간 정도를 딱 제대로 해가지고 끊어주면 그게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말하자면 저녁 5시나 6시에 저녁 식사를 딱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7시나 8시 아침밥을 잡수면은 14시간, 13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장기에 있던 부분들이 소화를 완전히 해줘요. 그렇게 가면서 하면은 잠도 편하게 자고 새로운 이게 체질을 바꿔줘야지. 수술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해요. 저희 9개월 만에 재발했잖아. 의사 선생님이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라고 한다고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뭐 염소니 흑염소니 뭐
무슨 쏘가리탕이니 뭐 약간 뭐 좋다는 거 다 주스라고 주워 먹으러 뭐 심하면 보신다 어떤 뭐당 가지고 막 그거 먹으러 쫓아다닌다고 보면은 금방 재발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제 9개월 만에 재발을 했죠. 그러면 죽는 이제 이게 이제 재발을 하고 나면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죠. 이제 그때서야. 근데 이제 약간 해독하고 정화하고 배설을 하려면은 10시간 이상은 굶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녁을 그 이전에 잡숫고 쫙 해서 머릿속에 항시 기억을 하셔야지.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기 줄이고 야채를 늘려가야지 돼요. 그게 이제 또 하나는 이 술, 담배, 뭐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성깔이 좀 푹푹푹 와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 저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빨리 먹어요 밥도 대체적으로. 예. 근데 밥을 느리게 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소화를 충분히 시키려면은 오래 씹어줘야지. 그거 고치려면은 잘 안 돼요. 아니 딱 보니까 내가 아까 여쭤봤잖아. 제가 이제 경험했고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이제 암 환자들 어디 같은 기관에서는 400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채식 위주로 주는 데도 있고요. 돌아다니면서 수업료 지불해가면서 공부한 거예요. 수술이 딱 하신다고 결정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자연 치유가 답인데 자연 치유 하다 보면은 암이 먼저 커요. 그래서 암이 먼저 크면은 우리가 먼저 죽잖아. 그러기 자연 그 면역력을 확보하기 이전에 있는 부분을 줄여주는 게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이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손 안 대면은 먼저 죽는다 우리가. 그래서 꼭 자연 치유 이런 것들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의사 저 현대의학하고 병행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부분은 반드시 끊으셔야지. 근데 저도 10년 끊었다가 이제 막걸리만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막걸리만 저녁에 이제 한 잔씩 먹죠. 이게 이 술이라는 우리 들어가잖아요. 심맥이 20%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장으로 가버린다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그런 물질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네.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저거를 술을 아세트알데히드가 술 속에 다 있어요. 술 만들려면은 그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독성 물질이고 발암 물질로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규정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바람 덩어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바람 물질, 술이. 그래서 술 이것도 끊으셔야지. 10년까지는 전 10년 동안 술 예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술은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있고 지인들이 있고 하다 보면은 술 한잔하고 뭐 수술했는데 너 이제 다 나았어 이렇게 얘기들을 할 거라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럼 분위기 입수해가지고 한 잔 먹다 보면 2잔, 3잔 해가지고 담배는 끊으셨다고 하셨나? 지금도 아니 지금 끊어갖고 하는데 맨날 이거 하는 사탕을 담배 끊으셔야지 돼요. 이게 미국의 테리라는 그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 부분에 이제 기억나는 게 흡연이 암의 주 원인이라고 아주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암에 아주 흡연하고 아주 상관관계가 깊어요. 그러니까 원인이니까 무조건 끊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난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거부터 해야지. 이게 아는데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끊은 지 좀 있으면 20일 이제 그렇죠.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게 끊으려면은 그 어느 순간에 또 이제 피고 싶고 막 그랬잖아. 근데 땀을 흘리면은 흡연 욕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막 무작정 산으로 다녀서 그러면은 땀을 쫙 빠지면 체질이 바뀌어. 그러면 담배도 피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고 고기 먹고 싶은
욕구도 덜해. 술 먹고 싶은 욕구도 막. 그 당시 제가 83kg씩 막 나가셨는데 이거 안 걸려서 저는 감사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렇게 가면서 83kg가 지금 날씬하잖아요. 60한 8kg 정도로 산에 계속 다녀가면서 땀 흘리고 하니까 날씬해지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산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설탕 있잖아요. 단 거 이게 암세포가 단물질, 단 거, 설탕 지금 껌 드시잖아. 껌 저거 안 돼. 무설탕법. 저도 당뇨가 있어갖고 이게 다 설탕 안 들으면 네. 그동안 설탕도 역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암이 좋아하는 것들, 암이 춤을 춰요. 암세포가. 그 다음에 설탕이 단 게 들어가잖아. 아싸하고 저 세포들이 신나가지고 춤을 춘다고. 설탕 들어간 거 단 음식들은 일단 멀리 하셔야 돼요. 이 개들이 암 발생을 그 주 원인으로 암을 키워요. 그게 이제 암세포들은 포도당을 먹고 자라거든. 이 포도당이 결국 이제 설탕에서 포도당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들어가면 얼마나 배고픈데 신이 나고 있어요. 신나 한다고 그냥 팍 한다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은 얘들이 팍 커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지 돼.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계시다 잘 참아가지고 체질을 바꿔놨는데 어느 순간에 설탕 들어가잖아. 그럼 막 계속 땡기는 거야. 술 들어가면 막 더 땡기고. 그러다가 담배 끊었다가 다시 피면은 그냥 뭐 한각 피던 사람이 세각 막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게 이제 욕구가 더 막 늘어나는. 고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설탕도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 암세포들은 이 일반 세포 우리의 이제 세포로 이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포도당을 얼마만큼 더 먹느냐면 일반 세포보다 100배 먹는데 50에서 100배. 암이라는 게 원래 그 미토콘드리아의 공장에서 그게 고장 나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래.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책도 보고 해서 했는데 저는 일단은 내가 현대의학을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이제 해나갔어요. 근데 지금 정해져 있지를 않으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얘기가 수술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아니 암세포가 이제 얼마큼 줄고 그 다음에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아니면은 위험도까지 이제 아마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뭐 그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충족이 이제 이 정도 위험성도 좋고 어차피 거기서 얘기하는 암 완치는 뭐 무조건 절개니까 뭐 병원에서는 무조건 잘라내야 뭐 완치라고 자기네들 이제 완치로 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정도만 되면 또 저도 뭐 수술에는 동의를 할 것 같아요. 항암을 오래 걸으면 안 돼요. 몸이 완전 망가진다고 보는 거 맞아요. 저도 이제 항암을 하다 보니까 이 장기들이 다 망가져요. 그걸 회복하는데 아직도 회복이 덜 된 그 장기 기능들이 그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독가스 아유 점점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 근육 운동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은 뭐 이렇게 걷고 뭐 이런 거. 근육이 근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사용하면은 이제 산행 등산을 한다든지 헬스장에 가가지고 근육 뭐 이런 걸 한다든지 하면은 땀을 흘리잖아요. 이
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체온이 낮아져요. 이 체온이 낮아지면은 저거 몸속에 있는 독소들 지금 이제 막 당장 이제 항암 들어가잖아요. 그럼 항암이 이 손톱 이런 데 다 뭉쳐버려요. 배출이 안 되고. 그 관리를 하시려면은 반드시 운동하셔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운동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체온이 떨어지면은 이 독소들이 몸 밖으로 소변이라든지 이 피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출을 시켜줘야 하는데 항암을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이런 물질들이 여기에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이런 부분 피부가에 뭉쳐있다고 보면 맞아요. 그걸 빼줘야 살아난다고. 그렇지 않으면 뭉쳐있고 더 뭉치고 하면 재발 반드시 한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독소 배출을 시키려면은 운동뿐이 따라 하고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가능하면 접어주셔야지. 이 스트레스가 그 폭발시키는 게 암이 잘 가만히 있다가 폭발시키는 게 스트레스죠. 어느 순간에 열을 팍 받지 않은 거예요. 싸우잖아. 누구랑 싸운다든지 막 화를 막 벌컥 낸다든지 막 체온이 뚝 떨어져 버려요. 체온 떨어지면 아까 그거 한다고 했잖아. 저거 독소 배출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간신히 몸 1도 올리려면은 모든 고생 다 해야지. 운동 열심히 하고 뭐 결국은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는 게 면역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가능하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그 종교 있으신가? 아니 이따 사실 그만두세요. 제일 좋은 게 종교를 하나 갖는 게 제일 좋아요. 종교 부분을 안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다가 당장 이제 저도 이제 6개월 얼마 살 수 있느냐 보니까 6개월 정도 이주세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서 기대는 게 아니면 하나님뿐이야.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 종교를 하나 갖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종교를. 그러면은 마음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세포에 굉장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는 형태로 이게 결국은 이제 암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거예요. 잘못된 식습관,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스트레스라든지 면역력이 툭 떨어졌을 때 암이 다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아마 암 발생 이전에 2, 3년 내에 스트레스 받는 사건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있을 수 있어. 대체적으로 내가 만난 사람들 보면은 거의 뭐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이 끊어져요. 해가 피를 깨끗이 해야 암 고친다고 했잖아요. 혈액 오염이 주범이고 스트레스가. 그래서 우리 몸이 36.5도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상을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온도. 그 올리는 게 산소, 아까 몸 안에 산소 좋은 공기, 또 물 있잖아. 물도 굉장히 중요해. 물 많이 잡수셔야지. 그리고 영양분은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서 해주거든요. 그럼 산소하고 물 이런 것들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막 피가 깨끗해지면서 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면 좋아지니까. 결국은 우리 몸 1도 올리면은 36.5도인데 37도 가잖아요. 안 못 살아요. 한 1도 올라갈 때 우리 면역력이 6배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도 올리려면은 산에 가가지고 막 뛴다든지 막 운동하면은 몸이 막
그런 것도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저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그런 것들이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돼요. 약간 암을 어떤 형태든 자연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하는데 면역이 안 되면은 결국은 져요. 암한테 이기는 거는 저는 면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이제 면역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제 모든 것을 생활을 패턴을 바꿨어요. 여기 와서 집을 짓고 이 숲속에다 여기다 집을 지었잖아요. 집을 짓고 나서 여기 오면 이제 산소가 풍부하니까 이런 계곡가에는 산소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풍부한 그런 곳을 즐겨 찾고 그런 데에서 운동을 하고 그런 데에서 나오는 그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나오는 산야초들 그런 거 잡수고 그 다음에 잠 잘 자야지. 잠 잘 자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우리 몸의 그 면역은 밤 10시 이후에 잠자면서 장기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잠잘 때. 그러니까 그때 뭐 먹어주면은 얘가 운동하면은 면역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잠을 자줘야지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잠을 자줘야 하는데 저는 10시 되면 무조건 자요. 10시 되면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6시 정도.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생성되는 시간은 10시에서 한 2시로 보면 맞거든요. 그 시간에 술 먹고 돌아다니면 늘상 그랬지 우리. 안 걸린 사람들 고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한 사람들 보면은 10시가 뭐야? 2시, 3시. 그 시간에는 면역세포를 만들 시간이 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사장님도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그거 좋아요. 이게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안 걸리느냐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잠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을 이제 면역력을 잠만 잘 자도 50 내지 90%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 정도 자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휴식 취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몸속의 장기에 해독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이어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장기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에는 누가 만나줘요. 10년 이상 건전하게 싹 없어졌다는 건강해진 사람들을 전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잠을 다 잘 자요. 돌아떨어지는 거야. 따개가. 그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낮에 운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근심 걱정 내려놔야 잠을 자죠. 잠을 잘 자게 사장님도 제가 운동 많이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운동하다 보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기 먹지 말고 뭘 먹어 영양분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항암증에는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살아야 하니까 과일 같은 경우도 당이 있으시니까 단과일보다는 신과일 그런 걸 잡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채식 위주로 식단을 꾸며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안 먹고서는 부족한 것은 단백질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러면 콩하고 과일하고 곡류 이거를 가지고서 보충을 하면 돼요. 저는 현미밥을 이제 10년째 먹고 있거든요. 현미밥이 그렇게 좋아요. 영양분을 분석해 보면은 백미의 6배랍니다. 그러니까 현미밥을 그런데 이제 현미의 단점은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걸려요. 아까 얘기했잖아. 꼭꼭 씹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현미밥을 꼭꼭 씹어서 잡수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독소를 배출해가지고 내 몸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그
그거는 이제 시작을 해. 암 치료의 시작은 그거야. 수술해서 낫는 거 아닙니다. 절대. 수술은 약간 그거야. 죽지 않기 위해서 먼저 떼내는 거고, 그거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미 면역 체계 자체가 망가져 있거든요. 그 면역 체계를 복원시키지 않으면 다시 재발해요. 반드시 재발한다고 보면 맞아. 그런데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탄생을 해야 돼. 생각서부터 피서부터 뭐 해가지고 운동 안 탄 것부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독소를 다 빼주고서 이제 해라. 저는 또 뭐 독소 빼는데 해독 주스가 최고예요. 해독 주스라고 해가지고 당근이 있잖아요. 근데 당근이 이제 좀 깨끗한 곳에서 자란 당근을 갖다가 당근을 갈아가지고 주스로 만들어서 야채하고 당근하고 당근, 케일, 신선초 요 세 개를 넣고서 저는 5년, 6년을 먹었어요. 그거를 반드시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르면은 즙으로 나오거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해독 주스를 해서 재발을 안고 생존을 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본 사람들이 확률을 굉장히 높이더라는 거예요. 당근 박스로 사다 놓고 늘상 먹었습니다. 최근까지 10년 이후에서는 안 그런 것들을 제가 당근 신선초 케일, 신선초 케일은 다른 거로 해도 됐지만은 당근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당근은 영국의 무슨 병원에서는 당근을 가지고 암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당근이 그렇게 좋아요. 기적의 그 당근이요. 그러니까 당근을 일단 그거를 당장 시작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저는 했던 것 중에 5년 치료 있잖아요. 몸을 따스하게 해야 하는데 운동만 가지고서는 또 부족해.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했었죠. 이제 그 습가마도 많이 다녔고, 몸을 따스하게 하는 거. 이렇게 겨울에 몸을 춥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추운데 막 찬방에서 자면 또 안 되고, 이렇게 항시 몸을 따스하게 내 몸에 발 같은 걸 따스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몸을 따스하게 하는 방법을 항시 생각을. 온돌방에 뜨끈뜨끈하게 지지는 게 최고예요. 옛날 사람들이 감기 같은 거 뭐 걸리면 온돌방에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생긴 거거든. 아무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몸에 온도를 1도만 나는 높여준다 생각하고서 5년 치료서부터 운동서부터 산소하면은 다 잡아요.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간 그 나락까지 떨어졌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고 다녔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공부를 듣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책도 좀 거기에 관련 그 사람이 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책도 좀 있고. 그래서 5년도 행간 암세포 죽이는 데는 효과적인 거예요. 42도만 가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사멸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 36.5도니까 거기에서 좀 온열 치료들을 그런 거 숯불찜질 같은 것도 괜찮아요. 숯가마. 그다음에 저는 쑥뜸은 지금도 이제 10년째 계속 하는데 왕쑥뜸을 해요. 배에다가 큰 거 항아리 나중에 한번 이따 가다가 한번 보고 와요. 저기 내가 황토방에 가면은 쑥뜸 그거 비싸지도 않아요. 쑥뜸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쑥뜸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하여간 영양 상태는 그런데 신경을 계속 써야지. 영양은 뭐 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잘못하면은 굶어 죽을 수가 있거든. 암으로 죽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현미하고 통밀가루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주식을 잡수고 현미는 반드시 잡수세요. 그래야 영양분이 보충이 돼. 그다음에 콩 종류를 많이 잡수세요. 콩. 그다음에 녹색 채소 있잖아. 채소 한야초가 제일 좋고 야채는 진짜 그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잡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해초류 있잖아. 그 뭐 해초류 그런 것들 갖다가 그런 것들 미역 그렇죠. 네. 그런 것들 해서 잡수면 돼요. 그 견과류로 갖다가 아까 그 껌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견과류로 해서 잡수고 과자사탕 그런 거 절대 잡수지 말고 그런 거 뭐지 짜고 매운 거 이런 것들 자극적인 부분들을 줄여야 되겠죠. 안으로 좋은 부분들. 그다음에 땡긴다고 그냥 과식해버리면은 암세포 완전 춤을 춘다고. 고기 왔다, 설탕 왔다, 그다음에 내가 많이 먹는다. 이게 암세포가 안에서 아까 장이 쉬어줘야 면역 활동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장에 부담을 안 주면서 하려면은 식탁도 4개, 5개 정도로 그쪽으로 하시면. 야채를 많이 먹고 그러면 안 되니. 뭐 하여간 야채는 많이 먹어도 되는데 여러 종류를 섞어가지고 많이 먹었을 때 운동만 열심히 해도 저는 뭐 통을 차고 다녔어요. 물을 내가 수시로 물을 1500cc에서 2000cc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누가 약수통물을 먹지 말고 그냥 저 생수를 먹어. 생수를 잡수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은 생수 갖다가 잡수는 거예요. 약수통을 좋을 수도 있는데 오염돼 있을 수가 많아요. 그다음에 몸을 따스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은 저는 이제 그 목욕탕에 가요. 하루에 샤워는 한 번씩 해주고 따스한 물로 깨끗하게 몸을. 그다음에 목욕탕 가가지고 치료의 과정이라 보고 목욕을 좀 좋아하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저기 다음으로 이제 햇빛이 있잖아요. 햇빛. 이게 우리 몸에는 비타민 D가 굉장히 필요하거든. 이 햇빛은 살균하고 소독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햇빛을 많이 쐬줘야지 돼. 이제 요즘 사람들 뭐 얼굴이 턴다 뭐한다. 근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생성이 안 되는 게 비타민 D예요. 근데 햇빛을 쏘이면은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햇빛을 모자 벗어 던지고 그렇게 좀 해주면 돼.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면역 세포를 생성시켜요. 임파구 생성을 시킨다고 하는데 세야 면역이 올라간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햇빛 안 쐬면 얼굴이 뭐 저거 하잖아. 허염 얼굴인데 햇빛 쓰면은 약간 구릿빛으로 건강한 상태로 명랑해지고 사람이. 그다음에 잠을 햇빛을 자면은 쏘여주면은 잠을 푹 자요. 그러니까 잠 잘 자는 게 면역력을 올리는 거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에 가면서 모자 벗어 던지고 산에 한 번씩 올라갔다 오면 그거 해결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암 치료를 하려면은 절제예요. 절제. 생각의 절제라든지 행동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무슨 종교든지 하나 갖는 게 좋다고 추천하는 게, 나는 뭐 가능하면은 기독교, 내가 이제 기독교를 뭐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를 추천하지는 않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뭔가 약간 믿음과 신앙이 그거를 갖는 게 좋다. 이제 공기가 오염되는 부분은 싹 줄이고, 이 공기가 깨끗하면은 이 신경을 안정시키거든요.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원 부분들을 얘기해드린 겁니다. 아유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제가 지금 뛰기 막막하더라고요. 지금 한 3, 4주 됐는데 지금 그래도 재수가 좋아가지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그러고 또 이제 운동하고 하는데 이거 저거 있잖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좋아요. 새로운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은 하루에 내가 존재하는 것도 감사하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다. 걸을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다. 그 다음에 그런 감사를 한번 찾아봐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찾다 보면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요. 그러고서 마음이 편안해져.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감사 이유를 하루에 50개, 100개씩 적어봤었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결론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암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죽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